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착한 동서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를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참 사이다와 감동이 함께하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에게 좋은 형님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형님은 아니었고 제가 남의 일에 그리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좀 행동을 과하게 한다 생각했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생각도 못했던 배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이해해주고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동서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동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십니다. 저보다는 저희 친정을 무섭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것을 다 맞춰서 해드리고 친정에서도 시댁에 큰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 집값 반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말투시고 눈빛이 많이 무서우세요. 저도 결혼할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편은 장남입니다. 시동생 하나 있고요. 시동생은 20대 후반에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시동생네는 외벌이입니다. 결혼 전에 상견례 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릴 겸 놀러 갔는데 동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외모도 곱지만 마음도 참 고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저희 동서입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그냥 배꼽 같은 느낌이랄까?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을 한잔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동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형님 생겨서 자기는 너무 좋다 말하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결혼 생활과 시댁에 들어온 것으로 치자면 동서는 저에게 선배인데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동서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동서에게 줄 선물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동서와 전화로 수다 떨고 주말엔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 저희와 동서네 둘 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둘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옵니다. 서로의 생일에 작은 선물도 사주고 사이가 좋아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희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동서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고 해서 신경이 쓰였죠.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서네와 저희 집은 10분 거리이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오전 시간이었는데 동서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탕국이랑 국 정도만 남았다 말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 물었더니 또 말없이 웃었습니다.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자기와 놀아달라 하길래 동서와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동서가 꺼이꺼이 울며 자기 과거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있는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며 살았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해 먹이고 살림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시동생 대학교 졸업반일 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에 알리고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일 때고 시동생은 대학생이니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어 양가의 지원을 받아 결혼했대요. 시댁에서 전셋집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 혼수 다 해주었는데 동서 예물이라고는 금반지 하나 받았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님이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은 다 챙기셨대요. 그렇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임신이 2번 되었지만 2번 다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동서는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셔서 회사에 양해 구하고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 비슷한 얘기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하면서 본데 없이 커서 그렇다고 어디서 못 배운 거 티내느냐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친정에 보내주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하기 힘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울면서 밤새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예쁜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어머님은 그랬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님 안 말렸냐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운전해서 동서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과 연 끊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정도로 들들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쉴 시간 만들어주는 것이 다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 했어요.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는 시동생의 연락을 받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 첫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이 일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연휴 첫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주었어요.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 말씀드리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 얼굴이 완전 뭐하다 이제 왔냐고 동서에게 또 윽박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 했다. 이제 내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내가 하겠다.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이랬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더 동서와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입이 귀에 걸린 얼굴로 예,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설에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 모르니까 남편은 시댁에 하루 더 있다 오라 했어요. 시동생네는 결혼 후 명절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인데 같이 가야 한다고 같이 나가자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윽박 지르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니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동서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위기 몰랐는데 보통 센 분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끊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면 안 된다 했더니 네네 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또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에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랬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정도예요. 저희 부부는 어려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동서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생인데 저는 좀 늦게 결혼한 반면 제 여동생은 좀 일찍 결혼했다가 돌아왔어요. 동생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된 이유가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였습니다. 어쩌면 동서를 보면서 저는 제 동생이 오버랩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동서지간이 참 아름답고 다들 멋지네요.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아빠 찬스 얼마든지 써도 되죠. 걸크러쉬 형님을 보며 동서도 강단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네요. 감동 사연입니다.